손 사용 시 부자연스러움 특히 손목 터널 안녕하세요. 광안리 재활외과 이원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질환은 수근관 증후군인데요. 흔히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수근관을 통과할 때 압박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과 징후의 집합을 말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임상에서 가장 흔한 압박성 단위신경병증으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중신경의 분포 영역에서 통증과 저림을 경험하고 드물게 근력 약화도 동반될 수 있어요. 주변에선 여성 환자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3대1의 비율로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일반 인구에서 발생하기로는 1에서 5% 정도로 추정되고 대부분 자주 쓰는 팔에서 통증이 나타나곤 하지만 양측성 손목 터널 증후군도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환자의 한 65%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원장님, 그럼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환자들은 정중신경의 분포에 따라서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전형적으로 엄지부터 중지까지 그리고 약지의 외측 절반에 걸쳐 통증이나 저림,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세요. 감각 증상은 정중신경이 지배되는 손가락에 국한되지만 상당한 변동성 또한 보일 수 있어요. 통증과 저림이 손목에 국한되지 않고 드물게는 손 전체와 팔꿈치 위로 방사통 양상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손과 손목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한 경우 운동 증상이 나타나 손에 힘이 약해진다든지 손 사용 시 부자연스러움을 호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들거나 열쇠나 손잡이를 돌릴 때, 그리고 옷의 단추를 채우거나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엄지 벌림과 맞물림이 약해지고 엄지 두동근의 위축이 관찰되기도 하죠. 증상이 발현되는 행동이나 시기가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운전, 독서, 타이핑, 전화기 잡기 같은 손목을 지속적으로 굽히거나 펴거나 팔을 올리는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주로 밤에 증상을 보이는데요. 통증이나 저림이 환자를 잠에서 깨우기도 하죠. 특히 팔꿈치를 고정된 상태로 두고 손과 손목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활동 중에 자주 발생해요. 듣고 보니 저도 위험군 안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 내리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은 특징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임상 증상이 불확실할 때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근전도 검사는 환자의 질환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돼요. 즉 신경압박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술적인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인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등이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자가검사 같은 게 있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신체 진찰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팔렘 검사는 환자가 양쪽 손등을 서로 맞대고 손목을 과도하게 굽힌 채 1분간 유지하도록 하는 검사예요.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 지켜보는 거죠. 팔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에서 통증 또는 저림이 발생하는 걸 뜻해요. 틴넬 검사는 손목의 수근관 근처에 정중신경을 직접 자극하고 두들겨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근관 근처에서 톡톡톡톡 이렇게 쳐줘요. 마찬가지로 양성 틴넬 반응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에서 저림이 똑같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듀켄 검사, 손 들어올리기 검사 등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검사들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한 다른 임상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감별 진단이 필요해요. 경추 신경병증, 상안골 신경통병증, 흉곽출구 증후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질환들은 손목 이외의 부분에서 신경의 주행에 따라 눌리거나
걸리거나 손상된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에 대한 감별 진단은 보통 근전도 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원장님이 권하시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손과 손목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손의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드리고요. 초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 약물 치료와 손목 관절 운동, 힘줄 글라이딩 운동, 손목 굽힘, 신전 운동, 그리고 손목 스트레칭 등 여러 운동을 함께 권해드려요. 또 손의 통증이 심해서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눌려있는 정중신경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주면 통증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근력 저하가 동반되고 엄지두덩근의 위축이 보이거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근 횡인대를 이완하거나 절개하여 수근 간의 압력을 낮춰주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과 손목 사용이 많은 환자에게서 수근 횡인대 부위에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둘째, 질환의 중등도나 감별 진단은 근전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등도 이상의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약물 치료, 재활 운동을 통해 통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지두덩근의 위축이 관찰되고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봐주신 여러분 모두 부디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광안리 재활의학과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